제가 티칭과 코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설명드렸을까요? 기억나시나요? 누가 힘드냐? 맞아요. 아이가 힘들면 그게 코칭이고 내가 힘들면 티칭이다.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죠. 이 코칭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. 방향 혹은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목적, 목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 방향을 먼저 좀 설정을 하고 이제 코칭을 시작해야 되는데요. 왜 해야 되죠?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나요? 세 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. 아이를 딱 만나면 첫 번째, 가능성 찾기입니다. 우리는 이것을 동기부여라고 이야기해요. 근데 이 동기부여,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동기부여라고 하는데, 그 동기부여의 방법을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, 의지력을 요구해요. 너 굳은 마음으로 해야 돼. 그러면서 조언합니다. 그리고 그런 의지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, 좋은 영상 같은 걸 막 5분짜리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. 아니면 어떤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죠.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실제로 성공하나요? 그때는. 그쵸? 그때만. 길게 가면 하루 이틀, 3일 못 넘어가요. 작심 3일. 아무리 동기부여 의지력을 가지고 의지력을 요구해도요, 안 변합니다. 어떻게 해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? 어저께 수업 때 우리 원장님들 중에 자기 자녀를 데리고 대치동으로 오는 분이 한 분이 어제 수업했어요. 근데 딱 한 번 했거든요. 근데 물어봤어요, 어저께. 저하고 딱 한 번 수업했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? 그랬더니 아이가 변했대요. 한 번 만났는데 아이가 변했대요. 어떻게 변했어요? 그랬더니 가서 다 하고 있더래요. 그 아이에게 제가 한 번도 한마디도 뭔가 요구하지 않았어요. 이거 하라고, 이거 해야만 돼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고 있어요.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? 우리가 동기부여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뭔가 좋은 영상 보여주고 의지력을 고양시키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주면 아이가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할 거라고 착각합니다. 그렇게 동기부여 되지 않아요. 잠시 하고 맙니다. 그럼 어떻게 동기부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? 제가 오늘 그것부터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. 제가 아이를 딱 만나면요,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물어봐요. 뭐라고 물어볼까요? 왜 왔어?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요. 그 아이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. 사실 그걸 뭘 해줘야 되냐면, 아이 동기부여 하려면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, 뇌를 바꿔줘야 돼요. 뇌 바꾸기. 두뇌의 상태를 바꿔줘야 됩니다. 지금 아이가 여기 지금 긴장한 상태에서 왔어요. 선생님을 처음 만날 수도 있고, 선생님이 나에게 뭘 요구할까 지금 기대보다는 오히려 긴장감과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게 있는 상태예요. 그 상태의 뇌를 바꿔주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아이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바꿔주는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. 관점 바꾸는 방법은 다 간단해요.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물어보아 주면 돼요. 지난 한 주 동안 행복했던 일 하나만 소개해줘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지난 한 주 동안 즐거웠던 일, 혹은 보람 있었던 일, 성취감을 경험했던 일, 이거 한 가지만 소개해줘. 그럼 갑자기 고민이 들어가요. 이제 뇌가 그쪽으로 관점이 확 바뀌어요. 행복했던 일 많아요, 적어요? 별로 없어요. 그런데도 떠오르라고 해서 어떻게든 생각나는 게 별로 없을 거야.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던 이야기, 그것도 괜찮고, 그냥 학교 끝나고 와서 편하게 앉아서 소파에서 누워있을 때 좀 행복감을 느꼈다면 그것도 괜찮아. 이렇게 물어봐 주면은 아이가 답하거든요. 친구들이랑 피자 먹었어, 이런 얘기 한다고요. 근데 이제 이때가 중요합니다. 피자 먹었어요 하고 끝나면 안 돼요. 그럼 뭐라고 해야 돼?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? 맛있었겠네. 물어봐 줘야 돼요.
뭐라고 물어봐 주냐면 어떤 피자 좋아하니?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.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. 나는 너에게 지금 관심이 있어. 나는 너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. 라고 그 태도를 가지고 물어봐 줘야 돼요. 너 무슨 피자 좋아하니?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. 무슨 피자야? 얘기할 거 아니에요? 그럼 또 물어봐야 되죠. 그러면 이번에 그 피자 먹었니? 그러면은 그 피자 안 먹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.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. 그냥 아니요, 다른 피자 먹었어요. 왜 그럼 또 물어봐 줄 수 있습니다. 왜 좋아하는 피자 안 먹고 그 피자 먹었어? 라고 또 물어봐 줘요. 근데 이렇게 물어봐 주고 답하는 사이에 금방 친밀해집니다. 몇 번만 질문하면 시간이요? 1, 2분밖에 안 걸려요.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근데 이 사이에 아이가 마음이 확 열려요. 그리고 뇌가 확 바뀝니다. 이 방법은 아이를 처음 만나면 상담할 때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상담할 때 딱 만나면 긴장하고 지금 상태에서 상담실에 앉아 있어요. 그 아이 뇌를 바꿔줘야 돼요. 상담하러 올 때 좋은 상태로 절대로 안 와요. 엄마하고 상당한 긴장 상태에서 학원에 옵니다. 그때 뇌를 확 바꿔줘야 돼요. 그래야 아이가 속에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. 이게 첫 번째예요.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엄마가 있잖아요. 상담하러 왔을 때 저는 이제 늘 엄마랑 코칭을 같이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은 생략할 수도 있겠죠. 엄마가 없으면. 근데 상담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. 엄마와의 관계에 형성되어 있는 긴장 상태를 바꿔줘야 됩니다. 변화시켜야 돼요. 그걸 깨뜨려줘야 됩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엄마한테 물어봐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물어봅니다. 어머님, 지난 한 주 동안 아이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아이가 뭔가 좀 잘한 게 있는데,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줬던 것 있죠. 그거 지금 좀 공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. 어머니가요, 갑자기 당황해요. 왜요? 지금 엄마 뇌가 지금 어떤 상태로 왔냐면 이 아이 지금 공부 어떻게 실컷 왔는데 이상한 질문했어요. 지금 뇌 관점이 확 바뀐 거예요. 지금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잘했던 게 뭐 있지? 지금 아이 못한 것만 지금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갑자기 잘했던 걸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. 근데 한참 고민하고 당황하다가요, 그래도 조금 시간을 주면서 몇 가지 질문 더 하세요. 그래도 아침 숙제를 제대로 하고 간 적도 있을 거고요, 아침에 스스로 일어난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라도 괜찮아요.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. 그러면 이제 이야기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.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번에는 혼자 스스로 일어났어요. 안 깨웠는데.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? 그래, 아이한테 또 물어봐줘야 돼요. 아이한테. 아니,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늦잠 자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일찍 일어났나 봐? 그 이유가 있니? 라고 물어봐줘야죠. 그러면 답할 거예요. 이번에 특별히 학교에서 무슨 내가 맡은 게 있어가지고 일찍 가야 됐어요.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. 근데 그 시간 길면 5분, 짧으면 한 3분 정도의 이 짧은 이 시간이 뇌를 확 바꿔줍니다. 그래서 동기부여의 방법은 이 가능성을 찾아주는 건데, 동기부여의 방법은 뭐냐면요, 알아주기예요. 알아주기. 알아주는 겁니다. 같은 말이긴 한데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 들어주기예요. 들어주기이기도 하고, 또 하나는 같은 얘기예요. 이야기할 기회 주기라고 해도 돼요. 그러니까 나는 들어주고 아이에게는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외부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, 내부에서 나가는 거예요. 이렇게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. 아이 스스로 충분히 동기부여 될 수 있는,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아이에게 이미 있어요. 그것을 우리가 끌어내 주기만 하는 거지, 우리는 외부에서 동기부여를 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늘 힘든 거예요. 우리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. 그래서 방법을 잘 모르니까 의지력을 늘 요구합니다. 근데 의지력은 고갈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의지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태가 좋을 때는 해요. 근데 상태가 나빠지면, 의지력이 고갈되면, 예를 들어서 배만 고파도 의지력이 떨어지거든요.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체력이 떨어졌어. 그럼 의지력도 고갈되거든요. 그래서
첫 번째, 아이들의 가능성을 찾는 방법. 처음에 만났을 때 이 방법으로 접근해라. 코칭을 할 때. 자, 이게 첫 번째고요. 자,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동기부여해요? 목적이 있죠.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. 동기부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. 동기부여해서 어떻게 하려고? 변화시키려고 해요.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. 훈련해야 돼요. 그 두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역량 극대화하기예요. 그러니까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동기부여 왜 해요? 아이가 가지고 온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. 방법은 훈련입니다. 훈련. 근데 동기부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훈련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. 힘드니까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.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동기부여예요. 그걸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지켜주고 아니면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라는 것만으로도 그게 이제 코치의 역할인 거죠. 그러면 아이가요 힘을 낸다고요 그때.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 요구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 역량을 극대화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싱크트리, 싱크맵, 싱크 패턴 이런 훈련 교재 그리고 나공 바인더 또 나공 플래너 이런 걸 가지고 훈련을 시켜 나갈 거예요. 자, 세 번째는 뭘까요? 늘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요소.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을 거고요. 세분화된 목표가 있을 거예요.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. 이게 코칭의 세 번째 목적이에요. 늘 기억해야 될 세 가지. 아이를 딱 보면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코칭을 해야 됩니다. 아이의 가능성을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을까?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진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? 이걸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. 이게 코칭의 방향이에요.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. 아시겠죠?